텍사스 오스틴. 경기장은 4분 사이 조용해졌습니다. 전반 21분 왼발. 25분 동료를 살리는 패스. 손흥민과 부안가 두 사람이 만든 2골의 간격이 오스틴을 주저앉혔습니다. LAFC는 4대1. 시리즈 완승으로 4강에 올랐죠. 그리고 오늘 다른 도시에서는 전혀 다른 표정이 보입니다.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던 말들. 그러나 토트넘은 떠난 자리가 왜 공백이 되는지 이제야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인상은 놓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라운드엔 전설 대 전설 손흥민과 토마스 밀러가 만납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날 텍사스 오스틴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기온은 낮았지만 공기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11월 초의 큐이 스타디움. 오스틴의 하늘 아래 2만 명이 넘는 관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경기장엔 이상하리만큼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죠. 오늘 그 남자가 온다는 것을요. 검은 유니폼의 등번호 7번. 손흥민. 그가 모습을 드러내자 함성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표정. 왼손은 장갑을 고쳐 끼고 있었고 오른손은 천천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한마디가 경기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반 21분 경기의 균형이 깨졌습니다. 순간 부안가의 패스가 수비 사이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손흥민은 반박자 빠르게 스타트를 끊었고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그를 따라붙었죠.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한 번, 오른쪽으로 한 번 그리고 짧은 스텝 오버. 골키퍼 산체스가 앞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의 왼발은 이미 공을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슈팅이 골망을 흔들자 경기장은 단 1초의 정적 뒤에 폭발했습니다. 부안가가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고 팀 동료들이 차례로 그를 둘러쌌습니다. 햇빛이 검은 유니폼 위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10년의 시간과 수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낼 때 그를 향한 말들은 냉혹했죠. 이제 팔아야 한다. 젊은 윙어로 교체해야 한다. 그 모든 혹평들이 오늘의 이 순간 하나의 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 4분 뒤 또 하나의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오스틴의 공격이 끊긴 뒤 손흥민은 미리 예측하듯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볼이 튀어나오자 그는 공간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골키퍼가 앞으로 나오자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안가가 비어있다. 그 한순간 손흥민의 오른발이 공을 건드렸습니다. 볼은 부안가의 발끝으로 향했고 그는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0대2로 바뀌는 순간 관중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불과 4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손흥민은 경기를 바꿔놨습니다. 하이라이트도 통계도 전술표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의 움직임 하나가 팀의 호흡, 리듬 그리고 자신감을 모두 바꿔놓았으니까요. 현지 해설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잊었던 사람들은 오늘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MLS 공식 리포트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라운드 위의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난 별의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그날 손흥민은 1골 1도움이었지만 그 수치보다 더 강렬했던 건 존재감이었습니다. 그는 공이 없을 때도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볼이 멀리 있을 때조차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수비수의 시선이 팀의 리듬이 심지어 관중의 호흡마저 바뀌었죠.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오스틴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감독 니코 에스테베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그를 너무 가볍게 봤어. 라인을 올린 순간 경기는 이미 끝난 거야. 후반전이 끝나고 라커룸 복도에서 요리스가 손흥민을 불렀습니다. 오늘 경기 예전이 생각났어. 그의 말에 손흥민은 잠시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 아직 시작이에요. 이제 진짜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그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무대 위의 자존감, 다시 찾은 나의 축구를 향한 선언이었죠. 그날 이후 미국 언론들은 그를 리그의 재앙이라 불렀습니다. 수비수들은 그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었고 해설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패턴 그 자체다. 4분. 그 짧은 시간에 그는 자신을 증명했고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전 세계의 헤드라인에 올랐습니다. SON 미국을 흔들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인터뷰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결국 축구는 팀이 이기는 게 전부예요. 그날 밤 조명이 꺼지고 관중이 떠난 경기장엔 아직도 그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위를 지나며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의 4분은 누군가의 10년보다 길었다. 그날 새벽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5분 MLS 사무국이 공식 계정에 새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025 MLS 올해의 신인상 안데르스 드레이어.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위는 손흥민이겠지.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MLS 사무국이 공개한 최종 투표 결과. 드레이어는 압도적인 74.11%, 손흥민은 단 10경기 만에 6.3%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표 차이는 컸지만 그 속엔 단순한 수치 이상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작 3개월이었다. 그러나 그 3개월은 한 시즌의 무게였다. 미국의 한 스포츠 평론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 10경기, 그 안에서 손흥민은 9골 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EPL에서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리그도 문화도 언어도 낯선 땅에서 그는 다시 맨발로 시작해 MLS의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MLS 첫 골은 아직도 회자됩니다. 댈러스전 프리킥 스팟에 서 있던 그는 골문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그대로 감아찼습니다. 공은 허공을 그리며 휘어들어갔고 그 순간 해설자는 외쳤습니다. 그의 오른발엔 여전히 유럽의 품격이 있다. 그 득점은 이후 MLS 올해의 골로 선정되며 그가 단순한 신입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상식 결과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상보다 큰 사람이다. 사실 MLS 신인상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손흥민에게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베테랑, 유럽 무대에서 푸스카스상과 득점왕을 모두 거머쥔 사나이에게 신인상이라는 단어는 어딘가 낯설고 작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이름이 신인상 투표 2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그건 리그가 그를 새 얼굴이 아니라 새 기준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였습니다. LAFC의 주장 요리스는 시상식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손흥민을 열해 동안 봐왔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새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인으로 불려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나이를 거슬러 다시 신인이 되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새로운 팀, 새로운 환경, 새로운 팬들에게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미국 언론들은 그의 양발 능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그는 EPL 역사상 가장 완벽한 양발 득점자였다. 그의 골 중 44%가 왼발에서 나왔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오스틴 수비수들이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오스틴과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손흥민은 왼발로 선제골, 오른발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단 4분 간격. 그 짧은 시간 동안 리그의 서열이 바뀌었습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그 경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스틴의 수비는 악몽을 꿨다. 그 악몽의 이름은 선이었다. 그의 존재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가 슈팅을 하지 않아도 환호했고 상대 수비수는 그가 공을 잡기 전부터 주저했습니다. 그건 통계로 남지 않는 공포였죠. 시상식이 끝나자 영국 풋볼 런던의 칼럼니스트가 글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에게 신인왕이란 타이틀은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어울린다. 그의 이름 앞엔 왕보다 전설이 더 적당하다. 손흥민은 결과 발표 직후 SNS에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후보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하지만 시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엔 단 하나의 해시태그가 있었죠. 다음 라운드. 그 말처럼 그의 시선은 이미 다음을 향해 있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그리고 토마스 밀러. 바이엘은 뮌헨의 상징이자 독일의 살아있는 전설. 이제는 MLS에서 마주해야 할 또 다른 클래스의 이름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7번과 뮌헨의 25번. 각자의 시대를 대표했던 두 남자가 북미 대륙의 경기장에서 다시 만날 그 순간을. 하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담담합니다. 그에게는 상도 비교도 타이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단 하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경기. 시상식장 불빛이 꺼지고 기자들이 떠난 뒤에도 그는 훈련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헤드폰을 귀에 끼우고 햇살이 비추는 잔디 위를 묵묵히 걸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손흥민, 상을 못 받아서 아쉽지 않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팬들이 제 경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처럼 시간이 흘러도 팬들은 그날의 세계호를 잊지 못할 겁니다. 그는 상을 받지 않았지만 리그의 심장을 바꿔놓았습니다. 트로피는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야기는 여전히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의 이름은 상이 아니라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왼발, 오른발, 그리고 그 미소.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토트넘 훈련장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엔 묘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질서의 흔들림이었죠. 손흥민이 떠난 지 석 달. 토트넘은 여전히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몇 경기에서 잠시 반짝이던 공격 라인은 이제는 지친 듯 보였습니다. 공은 돌지만 결정은 없었고 돌파는 있지만 마무리가 없었죠. 영국 매체 호스퍼 HQ는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을 예상했지만 그에 맞는 대체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이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득점력보다 더 큰 손실은 리더십이었다. 한때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풋볼 런던의 칼럼니스트 키런 킹도 이젠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린 손흥민이 남긴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단지 윙어가 아니었다. 그는 이 팀의 리듬이었다. 한때 속도와 에너지가 팀의 상징이던 토트넘은 지금 멈춤과 혼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왼쪽 윙 자리엔 3명이 번갈아 섰지만 그 누구도 SON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공을 오래 끌었고 텔은 드리블을 시도했지만 방향을 잃었으며 신예 오도베르는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경기장의 왼쪽은 누군가가 있던 자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관중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득점이 터져도 함성의 색이 달랐고 패배 후에도 예전만큼의 분노가 없었죠. 그 자리를 지탱하던 정신적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내부 직원 한 명이 익명으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흥민은 경기 후 누구보다 늦게 라커룸을 나갔어요. 패배한 날이면 꼭 스태프 한 명 한 명에게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라고 인사했죠. 이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공간을 만들고 분위기를 유지하며 팀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그가 없는 훈련장엔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누군가 농담을 던져도 웃음이 짧게 끝나고 누가 슈팅을 성공시켜도 환호가 크지 않죠. 그의 리더십은 말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10년 동안 토트넘은 무관의 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사랑받는 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패배 속에서도 고개를 들게 만드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에서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감독 프랭크는 기자회견에서 우린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팬들은 냉소적으로 답했습니다. 그 해결책은 이미 LA에 있다. LA, 바로 손흥민이 새 무대를 펼치고 있는 곳. 그의 새 유니폼엔 여전히 7번이 적혀 있고
그가 나설 때마다 관중석에선 토트넘 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건 팬들의 향수이자 미련이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현상을 손 효과라 불렀습니다. 즉, 팀을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영향력. 그의 이름은 클럽을 떠나도 조직의 DNA에 남았죠. 그게 진짜 리더십의 증거였습니다. 토트넘의 팬사이트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는 전술이 아니라 분위기다. 또 다른 팬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단지 선수였던 게 아니다. 그는 구단의 도덕심이었다. 손흥민은 이런 반응들을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의 SNS엔 오직 LAFC 훈련 사진과 팀 동료들과 웃는 모습뿐이죠. 하지만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옳았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제 만약을 입에 올립니다. 만약 그가 한 시즌만 더 있었더라면, 만약 우리가 좀 더 기다려줬더라면. 그러나 축구에서 만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남는 건 결과와 후회뿐이죠. 그리고 그 후회가 커질수록 손흥민의 존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는 토트넘을 떠났지만 토트넘은 아직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한 영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흥민, 런던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립죠. 하지만 그립다고 해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전해진 뒤 토트넘 팬페이지엔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우린 그를 잃은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배워야 했던 걸 잃었다. 손흥민이 남긴 건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더십의 형태를 남겼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신인상 발표가 있던 날 LA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드라이어가 74%의 압도적 표로 신인상을 가져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기자들의 시선은 당연히 손흥민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웃고 인터뷰 제안을 손사래로 거절했습니다. 그 미소엔 억울함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듯한 묵직한 평정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훈련장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손흥민은 혼자 잔디 위에 서 있었습니다. 스타디움의 일부 조명만이 그를 비추고 있었고 그는 말없이 공을 굴리며 같은 동작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준비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뒤 부안가가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흥민, 오늘은 쉬어야지. 그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답했습니다. 형, 우승은 훈련장에서 만들어져요. 그 시간은 경기보다 짧지만 그게 모든 걸 바꾸죠. 그 말에 부안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훈련이 끝나도 남아 손흥민과 함께 공을 찼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엔 신뢰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커룸의 분위기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감독은 선수들을 모아놓고 드라이어가 신인상을 받았대 라고 전했습니다. 짧은 정적, 하지만 손흥민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했네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죠. 상은 숫자지만 우승은 이름이 남아요. 그의 말투엔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았지만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팀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날 훈련은 이전보다 더 치열했고 선수들 사이엔 짜증보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누구도 신인상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MLS컵을 입에 올렸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흥민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팀을 움직입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리더십 비결을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우린 그걸 흥민의 리듬이라 부르죠. 요리스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는 주장보다 더 주장 같았죠. 토트넘에서도 지금도. 손흥민은 여전히 자신을 신입이라 불렀지만 팀은 그를 기둥으로 대했습니다. 수비수들이 불안해할 때면 그는 등 뒤에서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좋아요. 이 느낌 그대로 가요.
단 몇 마디로 팀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LAFC 구단 직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오고 누구보다 늦게 나가요. 우린 그걸 책임감이라 부르지만 그에겐 그냥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바로 팀의 근육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은 훈련이 끝나면 그가 쓰던 신발끈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끈이 풀릴 틈이 없을 만큼 그는 준비돼 있다. 그런 분위기는 경기장에도 번졌습니다. 패스가 어긋나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실수를 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늘 그럴 때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요, 다시 해봐요. 그 짧은 격려 한마디가 어떤 전술보다 팀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흥민, 상을 놓쳐서 아쉽진 않나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쉽긴 하죠. 하지만 제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트로피는 하나면 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함께 드는 트로피라면요. 그 말이 보도되자 팬들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리그의 얼굴이다. 상보다 사람이 더 크다. 하지만 정작 그는 그런 반응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다음 경기, 다음 훈련 그리고 팀의 호흡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밴쿠버와의 플레이오프 4강을 앞둔 마지막 미팅에서 그는 동료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라커룸은 고요해졌고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다. 그날 밤 훈련장 조명이 꺼진 뒤에도 손흥민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남긴 경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은 선수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LAFC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신인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오직 한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트로피는 결국 그를 따라올 것이다. 요리스는 TV 화면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LA의 강렬한 햇빛 아래 검은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이 달리고 있었다. 낯선 무대, 다른 언어, 다른 리그. 하지만 그의 달리는 모습은 10년 전 런던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눈빛, 숨소리,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그 짧은 멈춤까지. 요리스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도 그 속도로 뛰는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한때 매일 같은 유니폼을 입고 서로의 땀 냄새와 패배의 무게를 함께 견디던 동료. 그가 떠난 뒤 토트넘의 라커룸은 어딘가 허전해졌다. 공기가 다르게 흘렀다. 누구도 큰 소리로 웃지 않았고 승리를 해도 예전만큼 화나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난 자리엔 실력보다 온기가 비어 있었다. 며칠 뒤 런던의 한 카페에서 기자 친구가 물었다. 흥민이 미국에서도 벌써 신인상 후보라던데? 요리스는 잠시 웃었다. 흥민이한테 신인상이 어울릴까? 그는 늘 새로 시작하잖아. 매일이 첫날 같아.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그가 팀에 있으면 말이 줄어요.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되죠. 그냥 눈빛 하나로 다 알 수 있으니까.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더였네요. 요리스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는 리더라기보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방향이 잡히는 사람.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경기에서 지고 돌아오던 날 선수들은 무겁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개가 들렸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요리스는 지금도 그날의 공기를 기억한다. 비가 오던 런던, 젖은 잔디, 그리고 묵묵히 스파이크를 닦던 손흥민의 뒷모습. 그는 늘 말보다 행동이 먼저였다. 선두에 서지 않아도 중심이 되었고 박수를 받지 않아도 모두의 기준이 되었다. 이제 그는 대서양 건너 다른 리그에서 또다시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LAFC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지만 그의 손짓 하나, 고개 끄덕임 하나로
동료들이 움직였다. 요리스는 TV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다. 그래, 저게 그다웠지. 자신을 빛내기보다 옆 사람을 더 빛나게 만드는 사람. 그게 손흥민이었다. 며칠 후 요리스는 휴대폰을 들었다. 흥민 신인상 아깝더라. 그래도 넌 자랑스럽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 뒤 답장이 도착했다. 형, 괜찮아요. 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면 돼요. 하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요리스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다. 승리와 패배, 웃음과 눈물, 그리고 묵묵히 서로를 믿어준 나날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진심은 흉내낼 수 없지. 그건 단지 경기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말이었다. 며칠 뒤 그는 토트넘의 클럽하우스를 찾았다. 손흥민이 쓰던 사물함은 새로운 선수의 이름표로 바뀌어 있었지만 요리스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그는 문득 손흥민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을 떠올렸다. 형, 고마웠어요. 덕분에 축구가 더 따뜻했어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듯 선명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속삭였다. 아니야, 따뜻하게 만든 건 내가 아니었니? 밤이 되어 그는 다시 LAFC의 경기를 틀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스탠드에 있는 어린 팬을 향해 미소 지으며 유니폼을 건네고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요리스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을 먼저 본다. 조명이 꺼진 방 안에서 TV 불빛만이 요리스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리그는 달라도 그는 여전히 내 주장이다. 그 말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이어지는 존경의 고백이었고 한 세대의 축구가 남긴 인간의 온기였다. 밴쿠버의 하늘은 희미한 안개로 덮여 있었다. 11월의 공기는 차가웠고 산맥 너머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경기장 철제 구조물 위로 길게 번졌다. 손흥민은 그라운드로 향하는 통로 앞에 잠시 멈춰섰다. 잔디 냄새, 흙먼지, 그리고 수만 명의 숨소리. 모든 감각이 그를 다시 처음의 날로 데려갔다. 그날도 비슷한 긴장감이었다. 20대 초반의 청년 분데스리가에서 처음 밀러를 마주했을 때 그는 상대팀이었지만 손흥민의 시선에 비친 밀러는 상대가 아니라 교과서였다. 가장 먼저 움직이고 가장 늦게 멈추는 사람. 볼이 없을 때도 경기를 설계하는 선수. 오늘 그 교과서와 다시 만난다. 이번엔 유럽이 아닌 미국. 관중의 언어도 공기의 냄새도 달랐지만 그에게 이 경기는 단 한 가지 의미였다. 그와 같은 무대에 서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킥오프 휘슬이 울렸다. 요리스가 벤치에서 외쳤다. 집중하자. 경기장은 곧바로 긴장감으로 물들었다. 손흥민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밴쿠버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리시켰다. 공이 발끝을 스칠 때마다 그의 시선은 상대 골문이 아니라 동료를 향했다. 그게 그가 만든 팀의 언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밀러가 움직였다. 그는 단 한 번의 터치로 리듬을 바꿨다. 짧은 패스, 빈 공간, 그리고 예리한 침투. LAFC의 수비는 순간적으로 무너졌다. 공이 밀러의 오른발에서 떨어지며 골망이 흔들렸다. 1대0 밴쿠버가 앞섰다. 경기장 전체가 요동쳤지만 손흥민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공을 주워들고 센터 서클로 걸어왔다. 요리스의 눈이 그를 향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통했다. 이제부터야. 후반 37분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다. 그는 드리블을 시작했고 밴쿠버의 두 수비수가 동시에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발끝은 한쪽으로 향하다가 반대쪽으로 꺾였다. 수비수의 무게 중심이 흔들리는 찰나 그는 왼발로 감아찼다. 공은 마치 시간의 틈을 통과하듯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다. 관중석이 폭발했다. 요리스는 양팔을 들어 올렸고 벤치의 부안가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다. 하지만 손흥민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밀러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밀러도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엔 승패를 넘어선 인정이 담겨 있었다. 경기는 결국 1대1로 끝났고 연장전과 승부차기 끝에 LAFC가 결승에 올랐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손흥민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조용히 밀러에게 다가갔다. 오늘 덕분에 다시 배웠습니다. 밀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지. 그리고 넌 여전히 배움의 속도가 빠르다. 두 사람은 짧게 포옹했다. 그 장면을 본 요리스는 벤치 뒤에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두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의 거울이구나.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손흥민은 침대 끝에 앉았다. 승부의 기쁨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경기장 한가운데서 미소 짓던 밀러의 얼굴이었다. 그가 떠나기 전 밀러는 손흥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나보다 오래 뛸 차례야. 하지만 꼭 기억해라. 경쟁은 기록으로 끝나지만 존중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오래 남았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형,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문득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밴쿠버의 밤하늘에는 미세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건 골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리고 잠시 후 요리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결승에서 기다릴게 주장. 손흥민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아닌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경기, 그리고 그가 믿는 방식으로 쓰는 마지막 이야기였다. 새벽 4시, 호텔 복도는 적막했다. LA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손흥민의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시계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마음도 조금씩 정돈되어 갔다. 결승을 앞둔 날의 새벽은 늘 같았다. 세상이 조용해질 때 그는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아직 진심으로 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언제나 그를 경기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탁자 위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첫 페이지엔 희미한 글씨로 시작은 늘 마음에서라고 적혀 있었다. 손흥민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참 쓸어내렸다. 어느새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이 되어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잉크가 종이를 적시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오늘은 세 통의 편지를 쓰기로 했다. 자신에게 길을 가르쳐준 세 사람. 요리스, 부안가, 밀러. 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기록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요리스에게였다. 형, 내가 주장이라 불릴 때마다 늘 형의 그림자를 떠올립니다. 토트넘의 복도, 런던의 빛, 그리고 형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했던 말이 아직도 들립니다. 리더는 말을 앞세우지 않는다. 대신 가장 먼저 책임진다.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팀을 이끌며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결승에서도 나는 형처럼 동료의 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요리스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리더는 높이 서는 게 아니라 옆에 서는 사람이다. 그 말이 지금은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편지는 부안가에게였다. 형제, 우린 언어가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죠. 당신의 질주는 나에게 용기를 줬고 내 패스는 당신의 웃음으로 완성됐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해 달렸죠. 내일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건 운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 덕분이에요. 그는 펜을 내려놓고 웃었다. 처음 부안가를 만났을 때 서로의 이름조차 정확히 발음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경기장에서 눈빛 하나로 통했다. 그는 그때 느꼈다. 신뢰에는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마지막 편지는 밀러에게였다. 선배님, 그날 밴쿠버에서 나눈 대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경쟁은 기록으로 끝나지만 존중은 기억으로 남는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이기기보다 남기고 싶습니다. 트로피보다 사람이 먼저인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는 글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다. 밀러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화려한 선수였지만 언제나 동료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손흥민은 깨달았다. 축구는 공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사람으로 완성되는 예술이라는 걸. 시계는 5시를 가리켰다. 하늘은 희미하게 푸르스름해지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두 손으로 가볍게 눌렀다. 그 안에는 수많은 경기보다 더 무거운 감정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싸우는 날이 아니라 나누는 날이야. 그리고 천천히 커튼을 열었다. 붉은 새벽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이 마치 오래된 동료들의 응원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요리스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흥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미 충분히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야. 그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예전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말 속엔 수많은 승리와 패배,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손흥민은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건 기록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은 새벽빛과 함께 조용히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가 걸어나가는 복도 끝, 결승전이 기다리는 경기장의 불빛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경기장에 들어서자 공기의 온도가 달랐다. 11월의 LA는 밤에도 따뜻했지만 그날의 공기엔 묘한 전류가 흘렀다. 관중석은 이미 흑백의 깃발로 물들어 있었고 SON 을 외치는 목소리가 하늘을 흔들었다. 손흥민은 터널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이제 한 걸음만 나가면 결승전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투가 아니라 약속에 가까웠다. 오늘은 트로피를 위한 날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날이다. 그가 피치 위로 올라서자 요리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다. 흥민, 오늘은 마지막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이지.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이야말로 자신이 평생 믿어온 축구의 정이었다. 전반전은 쉽지 않았다. 상대팀 밴쿠버의 밀러가 전성기 시절의 움직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노련함과 냉정함 그리고 리더십. 손흥민은 상대의 품격을 느꼈다. 이 사람과 싸운다는 건 존중을 증명하는 일이다. 전반 23분 밀러의 어시스트로 선제골이 들어갔다. 0대1. 관중석이 술렁였고 벤치의 표정이 굳어갔다. 하지만 손흥민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벤치로 달려가 말했다. 괜찮아요. 아직 이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이기는 날이에요. 그 한마디에 팀의 표정이 바뀌었다. 라커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는 말이 이제는 모두의 심장 속에서 되살아났다. 후반 32분, 손흥민은 측면에서 공을 받았다. 수비수 둘이 앞을 막았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짧은 스텝 오버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그의 양발은 비처럼 움직였다. 슛! 공은 낮게 깔려 골망 구석을 찢었다. 순간 스탠드가 터졌다. 요리스가 벤치에서 일어나 두 팔을 들었다. 부안가가 그를 향해 달려왔다. 형, 이제 진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는 대답 대신 부안가의 어깨를 꼭 안았다. 스코어 1대1. 그의 표정엔 긴장보다 평온이 있었다. 이제 축구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연장전은 모두의 한계를 시험했다. 부안가의 숨이 거칠고 요리스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3분, 손흥민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받았다. 그는 잠시 주위를 살폈다. 밀러가 그를 막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밀러의 눈을 바라봤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엔 대화가 있었다. 이건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 존중의 약속이다. 손흥민은 속도를 높였다. 오른쪽으로 돌파 후 왼발로 낮게 슈팅했다. 공이 골문 구석으로 스며들었다. 2대1.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다. 관중석에서 함성이 파도처럼 번졌다.
요리스는 눈물을 훔쳤고 부안가는 무릎을 꿇었다. 밀러는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아름다운 꼴이었어.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지. 그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다. 선수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조명은 한 사람을 향해 쏟아졌다. 기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오늘의 결승골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오늘 우리가 이긴 건 경기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만 사람이 남긴 온기는 오래갑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다. 이게 손흥민이다. 그 함성은 한 단어의 찬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경이었다. 모두가 떠난 뒤 손흥민은 홀로 그라운드에 남았다. 잔디 위엔 아직도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경기장 위를 덮고 있었다. 트로피는 잠시지만 이름은 마음에 남는다. 그는 조용히 그 말을 남겼다. 그리고 잔디를 한 줌 집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에서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가 잘했다고 말해주는 듯 했다. 그날 밤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실었다. 트로피보다 빛난 이름, 그 이름은 손흥민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골이 아니라 온기였다. 그 온기가 또 다른 세대를 움직였고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세상의 빛이 되었다.